NC 다이노와 롯데 자이언츠 이젠 슬슬 메인 매치로 넘어가네요. 낙동강 더비라고도 불리죠. 롯데 자이언츠가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6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는 8월 달에 롯데 운명이 결정될 거라고 예견을 했는데 전망했는데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졌다라고 하면 시한부 판정을 조금 더 빨리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롯데예요. 하지만 진짜 극적으로 오늘 승리를 만들어내는데 원래 시대가 혼란스러울 때 전국이 혼란스러울 때 난세 영웅이 나타나잖아요. 과연 정보근이 유강남이 빠진 상태에서 롯데를 구할 수 있는 난세 영웅으로 등극을 할 것인가? 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죠. 2004년도에 진감용 선배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만년 백업이었던 현재윤이 주전의 기회를 얻었어요. 5월에 10연패를 당하면서 삼성 라이온즈가 10위를 출발했는데 운 좋게도 제가 마스크를 쓰면서 현대와 1위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졌거든요. 롯데도 1위 싸움을 했었던 시즌 초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11을 지켜내지 못하고 지금 마이너스 3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상황에서 유강남이라는 FA 80억짜리 포수가 빠졌어요, 부상으로. 손성빈의 어깨도 있지만 저는 정보근의 경기 운영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NC 에이스 패디를 상대로 역전 투런 홈런을 만들어냈고 결국 그 경기를 잡아낸 롯데다. 정보근의 재조명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경기에 또 초점을 맞춰 보자면 NC 팬들뿐만 아니라 롯데 팬들도 의아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롯데가 패디를 잡았다는 건데요. 그럼요. 패디가 이렇게 집중타를 맞았던 페어트레이스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오늘 롯데한테 9안타를 맞으면서 초구 공략을 5안타를 허용했는데 결국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패디가 롯데 타자들을 상대로 만만하게 카운트볼을 잡으러 들어갔는데 롯데는 그 카운트볼을 놓치지 않았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제 경기에서 굉장히 데미지를 입고 패한 롯데가 오늘 경기에서도 역전승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결국 이 흐름이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었고 결국 이러한 주중 흐름은 주말까지도 연계가 되면서 롯데는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포스트 시즌의 순위표를 좀 더 일찍 예감할 수 있었던 그런 한 주가 될 수도 있었던 롯데였습니다. 사실 롯데가 최근 연패를 달리면서 정말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는데 다행히 오늘 경기를 잡아내면서 그래도 반등의 실마리를 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비 전문 선수였던 구드럼이 오늘 공격에서도 좀 활로를 뚫어낸 그런 장면을 보여줬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4회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결국 4회에 나왔던 김주원의 결정적인 2개의 실책이 롯데 득점으로 연결이 됐고 선두타자 박승욱이 때려낸 3루간의 타구를 레그 슬라이딩을 하면서 오지 안에 전매 특허 있잖아요. 슬라이딩을 하면서 일어나서 1루로 쏘는 그 수비를 김주원이 시도를 했는데 결국 포구에 성공하지 못했고 무사 1루에서 노진혁이 쳤던 2루 평범한 타구를 또 김주원이 1루 악송구를 하면서 더블 플레이로 연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역전 주자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정보근의 홈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김주원이 올 시즌 21개의 실책으로 최다 실책 1위에 올라와 있는데 김주원은 굉장히 좀 선이 굵은 그런 유격수예요. 하지만 세밀한 플레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짧은 스텝과 긴 스텝의 변화에 있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김주원의 성장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NC 입장에서는 그 결정적인 실책 2개가 경기 내내 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NC도 굉장히 지금 갈 길이 바쁜 상황인데 롯데자이언츠 상대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또 순위 싸움에 살짝 먹구름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롯데가 졌다면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었는데 마이너스 3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롯데가 포스트 시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진짜 불씨를 남겨놨다. 롯데 팬들이 오늘 만약에 졌다라고 한다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또 전준우 사건이 또 일어날 수도 있었거든요. 자, 롯데자이언츠의 이 연패가 길어졌다면 이 또 부산 팬들은
또 열정적이시기 때문에. 그럼요. 어제 구승민이 그 타구에 무릎을 맞으면서 네. 부상으로 이탈을 했는데 그 빈자리를 최준용이 너무 잘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네. 네. 앞으로 남은 페넌트레이스의 최준용의 활용도가 네.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최준용의 구위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150을 넘나드는 패스트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 볼 끝의 변화가 굉장히 좀 강력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재고만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구승민, 김진욱, 김상수, 김원중으로 이어졌던 필승조에 최준용까지 가세가 되면서 조금 더 타이트한 경기에서 네. 1점을 지켜낼 수 있는 자원의 등장? 네. 네, 새로운 등장?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롯데 실책 없는 1위 팀인데 실책 반이 한동희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한동희 선수에 대한 지금 토론이 열띠게 펼치고 있어서 제가 여기를 계속 눈여보고 있었거든요. 진짜 한동희 선수는 이대호 선수의 대를 이을 네. 롯데자이언츠의 4번 타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입단을 해서 팬분들의 기대감이 훨씬 더 클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동희 선수도 누구보다 잘 자각을 하고 있을 거고 네. 그래서 더 큰 부담이 될 텐데 일단 저는 야구를 1, 2년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도 한동희 선수가 전혀 좀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부진했던 모습은 커리어 하이 시즌이 올 때 다시 만회할 수 있거든요. 네. 부족했던 모습에 대한 것들은 또 앞으로 남은 선수 생활 기간 동안 팬들한테 보답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니까요. 네. 사실 또 언제 이게 터질지 모르고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쵸. 부산의 아들이잖아요. 네. 팬들이 저렇게 좀 욕을 하는 것도 싫은 소리를 하는 것도 한동희 선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팬분들도 이게 또 한 팀의 중심 선수고 기대주다 보니까 잘 못하면 화가 나실 테지만 또 한 가정의 아들이잖아요. 네. 예. 또 한동희 선수도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매 경기마다. 네. 그래서 너무 좀 자극적인 그런 댓글보다는 좀 긍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어린 선수기도 네. 하니까요. 네. 자, 이렇게 또 김원중 선수가 세이브를 추가하면서 롯데 통산 역대 최다 세이브 손승락 선수의 세이브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네. 역대 최다 세이브를 올린 원중 언니가 왜 아직까지 샴푸 광고를 찍지 않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김원중 선수가 이 머리가 점점 보면 볼수록 이게 숱도 많아지고 네.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예전에 이제 이상훈 선배님이 네. 야생마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주장하다가 트레이드를 당하셨는데 이 롯데 팬들 또 이게 난리 나죠. 네. 뭐 김원중 선수가 만약에 뭐 장발로 인해서 감독한테 밑보여갖고 뭐 트레이드를 당한다고 이러면 뭐 난리 나겠죠. 그렇죠. 여기가 무슨 군대도 아니고 뭐 이런. 김원중 선수의 최다 강점이라고 하는 거는 네. 결국 종으로 떨어지는 강력한 포크볼과 커브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김원중 선수가 또 키도 굉장히 큰데 네. 긴 타점에서 가장 높은 타점에서 떨어지는 포크볼과 커브는 네. 상대 타자들이 정말 타점을 히팅 포인트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강력한 구이거든요. 네. 롯데 선수, 롯데 마무리 투수로서 손승락의 94세이브를 갈아치우는 95세이브를 챙긴 김원중 선수는 조만간에 이제 CF 준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봤던 영상이었었는데 이 김원중 선수가 강백호 선수를 상대했을 때인가요? 그때 강백호 선수가 한번 바닥을 쓸었나 그랬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이때 김원중 선수가 얼굴이 막 불그락. 네, 맞아요. 승부사 기질이 또 있는 선수구나. 있어요. 굉장히 좀 터프하고 제가 봤을 때는 좀 화가 많은. 그렇죠. 정말 부산에 어울리는 선수다. 그렇게 생각이 승부 들었습니다. 기질도 잘 갖추고 있는 마무리 선수. 저는 롯데가 우리 롯데에도 이런 선수가 있어라고 한다면 김민석, 윤동희. 네. 아이돌이죠. 그리고 김원중. 그렇죠. 그중에 김원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마무리 투수만 놓고 보자면 다른 9개 구단과 비교해서 무게감에서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맥콜러버님께서 김원중은 1년간 머리 길러서 소아암 투병 중인 어린이들에게 모발 기부한 건데 그렇게 말합니까? 이걸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김광현 선수도 사실 머리를 길어서 소아암 환자에게 기부를 했던 적이 있었고, 김원중 선수도 이렇게 모발을 기부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야, 굉장히 뜻깊은 일까지 하고 있는 김원중 선수네요. 네, 김원중 선수가 이제 실력 그리고 인성까지 모두 갖춘 완성형 선수로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자, 김원중 선수가 이제 롯데 팬들의 슈퍼스타 그리고 프랜차이즈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저런 의미가 있는 건지는 좀 몰랐네요. 네.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김원중 선수가 뭐 머리 기르는 이유가 너무 멋있네요. 네. 네.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처음 들었는데 단순히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PR로서가 아니라 저런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서 머리를 기른다. 굉장히 좀 박수를 보낼 만한 그런 일입니다. 네. 또 김원중 선수의 이 훈훈한 이야기와 함께 또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롯데자이언츠는 사실 어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전준우 선수 퇴근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전준우 선수가 이제 팬분들한테 사인을 해주고 있는데 팬분이 사인을 하고 있는 전준우 선수한테 이제 욕을 한 거죠. 네. 최근에 이제 전준우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클러치 안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좀 불만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욕을 듣고 팬분들한테 이제 전준우 선수가 왜 저한테 욕을 하냐고 반문을 했는데 이제 그때에서야 팬분은 이제 발뺌을 하시면서 그쵸. 내가 언제 욕을 했냐. 네. 야구나 잘해라. 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워딩을 들었을 땐 정말 세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팬분께서. 네. 아무리 그 팬분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할 수는 그렇게 뭐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선수에게 직접 표출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조금 선을 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왜냐면 이게 야구 선수가 야구를 못하는 거는 자신의 연봉이라든가 네. 아니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야구를 못하는 게 죄는 아니거든요. 네. 솔직히 말해서 뭐 야구 선수가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라고 해도 네. 어떤 선수가 경기장에 나가서 안타를 치기 싫고 삼진을 잡기 싫겠어요. 네. 매일 잘하고 싶죠. 중요한 네. 상황마다 타점을 올리고 싶고. 근데 이제 인생도 그렇지만 야구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야구 경기는 그냥 경기 일부로 치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퇴근을 하는 선수에게 물론 뭐 약줄 한 잔 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선수들한테 직접적인 욕설을 하는 거는 좀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선수들이 또 욕을 이렇게 받아주려고 야구를 또 하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선수들도 다 자신의 그 야구라는 직장을 가지고 직장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역지사지를 생각하면 자기가 일 못할 때 누가 이렇게 욕을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또 반대로 생각해서 퇴근길에 전준우 선수의 아내분이라든가 또 가족들이 옆에서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자신의 남편이 아빠가 팬분들한테 야구를 못한다고 욕을 듣는 장면을 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도 정말 유쾌하지 않은 일이죠. 네,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그리고 그쵸, 많은 좀 말이 많고 사실 이 부산 사직구장에서 과거에 이대호 선수도 치킨을 맞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롯데 팬분들이 열정적이고 롯데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선수들한테도 저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 건데 선수는 선수 나름대로 그라운드 안에서 지켜야 될 본분의 모습이 있고 팬 여러분들은 또 팬으로서 또 지켜주셔야 될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타까웠던 게 사실 전준우 선수가 사인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렇게 또 욕을 듣게 되면서 좀 안 좋게 끝이 난 게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런 게 있거든요. 저도 경기가 끝난 다음에 퇴근을 하는데 팬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 이게 진짜 경기가 져서 나름대로 좀 민감하고 죄송한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빨리 좀 야구장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전준우 선수는 팬 요청에 사인을 다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또 이게 또 어린 팬들이 보기에도 사실은
나중에 이게 또 트라우마라도 남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전준우 선수가 되게 착한 선수예요. 네. 인성이 되게 좀 바른 선수거든요. 네. 좀 안타깝네요. 이흥님께서 롯데 선수들 잘못이 아닙니다. 서튼 감독님 맞죠? 갑자기. 뭐 서튼 감독님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저 타지에서 오셔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참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다들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또 뜻대로 잘 안 되고 네. 또 꼬이고 실이 또 이렇게 막 엮이고 네. 잘 풀리지는 않고. 그렇죠. 또 이렇게 네. 답답한 것은 이곳 베이슈볼에서 또 이렇게 풀면 되니까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좋게 우리 구독자님들은 안 푸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네. 언제 우리가 1위로 올라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야 이러다가 그쵸. 진짜 언제 꼴찌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좀 화가 나실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